배우법과 귀류법. 배우법은 주어진 명제의 배우. 일단 Q이면 P다. 역으로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 부정하면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명제하고 배우 명제의 배우 명제의 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true라면 배우 명제 true,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false라면 false. 참거짓 값이 같은 명제의 형태를 서로 배우 관계에 있는 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주어진 명제가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를 배우 형태로 바꾸면은 증명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참거짓을 따지기가 애매한데 배우로 바꿨더니 참거짓 따지기가 쉽더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참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참 거짓 값이 같은 걸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배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은 뭐냐면 귀류, 오류로 돌아간다. 귀라는 게 뭐냐면 귀가 집으로 돌아간다. 류, 옷은 오류가 오류. 오류는 말하자면 에러야, 에러. 그러니까 무슨이야? 중간에 딱 증명하다가 에러가 났어. 에러. 네? 그러면 스탑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데, 봐. 처음에 시작을, P면 Q이다니까,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 P를 만족하면서 Q를 만족하지 않는 발례가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발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거짓 명제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짓일 거야 라고 거짓 명제로 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다가 결국에 여기 오류를 발견합니다. 오류.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요. 충돌 상황.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발례가 있다라는 상황이 쭉 증명되다가 중간에 어떤 정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그거랑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증명된 참 사실과 이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누가 잘못된 거야? 이미 증명된 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에 발례가 있다라고 가정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뭐야? 발례가 있다는 거짓이니까 발례가 없다. 발례가 없다는 곧 뭐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비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잘 알아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우법이라는 건 뭐예요? 명제 자체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대우가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배우의 형태가 증명하기가 좀 쉬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수 xy에 대해서 명제가 짝수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배우는 어떻게 돼요? x나 y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아닐 때, 그럼 무슨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러면 모두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Y가 모두 짝수가 아닌 홀수라면 요거 부정. XY는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다. 요거는 이제 증명하면 되거든. 홀수야. 그럼 두 개의 홀수로 곱하면 홀수이다. 이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배우가 맞기 때문에 원래 문장 자연수에 대해서 XY가 짝수라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다. 라는 문장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방법을 배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귀류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P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로 가정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발례가, 이렇게 가정한다는 의미가 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알겠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쭉 증명을 해 나가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잘못된 거야?
맨 처음에 이렇게 발레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녀석이 잘못했다. 그러면 얘가 발레가 있다 없다? 없다. 발레가 없다라는 건 뭐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기류법이 이런 원리로 증명이 됩니다. 그럼 봐봐. 자, A, B가 서로소이면 A,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럼 보자. A, B가 서로소이고 그 다음에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럼 뭐야? 어떤 거,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쏘리. 이쪽으로 가자.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 그래서 보면 이 서로소이면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거는 홀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죠? 의미가 어떤 것은 홀수다. A, B 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부정해야 되니까 A, B가 서로소 플러스 A, B 중 어떤 것은 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A, B는 짝수다. 이런 얘기죠. 부정하면. 맞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얘기 자체가 결국 P이면 P를 만족하면서 뒤에 있는 요거 있지?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가정이 있다. 아니, 반례가 있다. 반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A, B가 서로 소랑 모든 A, B가 짝수라는 의미는 일단 A, B가 짝수가 되면은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부딪히죠? 그럼 반례가 있다는 이 뜻은 애초에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반례가 있다라는 사실이 거짓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반례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A, B가 서로 소라면 A,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홀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비례법이라 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 이거면 이거다. 배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뒤집어야 되니까 이걸 부정하겠습니다. x가 0 또는 y가 0이면 xy 곱하면은 이게 부정해야 되니까 0이다. 요게 이제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x가 0이면은 y에 관계없이 뭐가 xy가 0이고 또는 y가 0일 경우에는 관계없이 역시 xy가 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일 때 또는 이게 0 경우를 지금 따졌단 말이겠지. 경우를 가정에서 만족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따졌더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결론이 만족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명제에 뭐가 이거 대우거든. 대우.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면은 주어진 명제 역시 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어떻게 돼요? x는 0 또는 y는 0 이라면 xy가 0이다.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결론이 xy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었다. 이게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대우를 활용한 증명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대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단 노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3개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말하자면 화살표 2개씩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검증된 명제입니다. 자, P면 Q이다. 근데 Q이면 R이다 하면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흠에 따라 R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1단, 2단, 그럼 3단 해서 1단, 2단 해서 3단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증명을 연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말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요거는 소크라테스다, 인간이다, 죽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면 그 사람은 인간이다.
그럼 이거는 P면 Q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라고 했죠. 그럼 인간이라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Q라면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이라면 죽게 된다. 이거를 Q이면 R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P면 Q이다. 다시 Q이면 R이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결국 P면 R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P면 인간이 소크라테스라면 R이다. 그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에 들어간다. 판단 논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P는 Q의 완전히 부분 집합이고 Q는 이제 R의 부분 집합이면 그림을 봤을 때 P가 이제 Q에 들어가고 Q가 R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P 역시 R에 완전하게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조건화 시키면은 P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연결하면은 P면 결국 R이 된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 논리 체계를 3단 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에 대해서 이게 모두 참이다. 하나, 둘, 개가 참이야. 그때 요게 참임을 설명하자. 보면 자, P이면 not Q이고, 그다음에 not Q면 not Q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연결할 만한 게 뭐냐면 P가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요거 대우명제를 찾습니다.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부정하고 뒤집은 다음에 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Q이면 not P이다. 근데 not P면 R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맨 앞 Q이면 R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하나의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그러니까 그 문자랑 상관없이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을 풀어라고 할 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참값과 만족하지 않는 거짓값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등식인데 명제와 조건처럼 이제 일정 조건에서만 참이 되는 그런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은 뭐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 2차 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0보다 y는 0이라는 것과 이제 비교했을 때 x축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2차식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조건부등식은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2차식이 말하자면 0보다 크다. 그럼 뭐냐면 요 범위에서만 0이 되는 거고 요 사이에서는 이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등식은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골라보자. 자,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커. 그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만약에 어떻게 마이너스 100이다. 성립을 안 해요. 절대라는 거는 항상 성립. 절대부등식이 아닙니다. 얘도 이제 비교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지? x-2라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는데 여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게 2 더할 수 있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은 0보다 크다. 3단론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어진 식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항상 그렇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이제 판별식 한번 따져보게 돼요.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죠, 그치? 아래로 블록한 건데,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그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어때? 이 함수에 해당하는 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써도 되니까, 그것도 항상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근데 이제 디귿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2번처럼, 니은처럼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완전적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렇게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냐면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변에 4분의 3을 하면 여기는 4분의 3 이상이 되고 결국 3단 논법에 의해서 크니까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이은 디귿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일단 그 실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실수에서는 이제 수직선이 있고 수점이 찍혀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 이러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게 실수의 특징인데, 어쨌든 수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식의 값은 역시 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사하겠습니다. 차이를 조사하면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 A가 컸다는 의미고, 뺐는데 0이 되었어, 그럼 같았다는 의미. 뺐는데 음수가 됐어, 그럼 뒤의 식이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대소관계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한다? 차이의 부호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음수냐,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루트 형태를 비교할 때는 이걸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양수가 되어야 제곱을 했을 때의 그 차이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만약에 양수야, 애초에 이거 중요해. 양수일 때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만 비율로 이제 대소 비교를 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수야, 그럼 어때? 만약에 제곱해서 뺐어. 근데 양수가 나왔으면 앞에 게 더 큰 거야. 근데 그랬을 때는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의 뭐 대소 관계도 A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같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근데 제곱근도 역시 똑같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뺐는데 이제 음수가 나왔으니까 뒤쪽이 더 크고 이거의 제곱근도 뒤쪽이 더 크다. 그죠? 근데 언제? A, B가 다 양수일 때만 그렇다. 음수가 되면은 이게 만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되게 중요하게 이 대전제를 좀 파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나눴는데 1보다 커, 그러면 위에 게 더 큰 거고, 나눴는데 1이야, 위아래가 같은 거고, 나눴는데 1보다 작아, 그럼 밑에 게 더 큰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마다 대소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내용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맙게.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잘 봐. 만약에 양수다. 양수면은 얘네들을 뭐 빼갖고 비교해도 되고,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고, 나눠서 비교해도 상관없다.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빼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빼서 비교하면은 얘네들을 통분을 해야 돼. 분수의 계산은 기본이 통분이야. 통분한 다음에 요게 1로 곱해지고 서로 뺀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어쨌든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를 따지는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자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를 전개하고 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A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양수가 된다,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두 수를 뺐을 때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야? 앞에 게 더 컸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B분의 A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던 것보다가 컸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말하자면 등식에 있어서는 항등식 같은 게 있지,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A가 실수야. 그때 A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요거 절대부등식이에요. 알았지? 알아둬야 돼.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B도 실수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알았지?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세 개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봐요. 자, 맨 처음에 1번. 어떤 실수 3개에 대해서 a제곱,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반드시 0 이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역시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봤지? 이거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게 있었단 말이야. a 세제곱 마이너스 맞나요? 여기 있었던 얘가 항상 0 이상이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부호가 이제 플러스로 되면은 이쪽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이때 여기서 봤던 것도 항상 0 이상이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식으로 해두세요. 가끔 나오면 되게 반가워. 근데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따져볼게. 설명하기보다 여기로 그냥 가겠습니다. 1번이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완전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것만 볼 수가 있고, 자, 제곱을 해갖고 어쨌든 a제곱이 나와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2배 이거 곱해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 형태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나와. 맞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뒤에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4분의 b제곱을 바로 빼줘야 되고, 여기 뒤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더해준다면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3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찌됐건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0 이상이 되겠지? 근데 얘도 뭐예요? 이것도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된다.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에 의해서 이 전체적으로 0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는 자, 요것이 0일 때 0일 밖에 없어요. a랑 b가 0일 때밖에 이 이제 등호가 성립 안 하는데, 그럼 자, 이 식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요 녀석이 0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0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b가 0이다 이게 나오고, b가 0이면 이게 없어지니까 a 역시 0이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때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좀 암기를 해둬야 돼. 알았지?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가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절대부등식이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본 거죠, 그쵸? 어떻게 봤죠? 이거 완전제곱식이잖아, 그치?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이거고, 등식이 성립할 때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0이다. 요런 얘기거든? 그래서 a는, 자, 요거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b. 자,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복호 동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잘 봐. 이거 식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랬을 때는 a는 마이너스 b일 때 등호가 되고, 아래인 경우에는 a가 b일 때 0이다. 이런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위에 플러스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으로 플러스가 된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제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 요 각각 조건에 만족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중복된 부호에 대해서 같은 순서로 만족한다. 중복된 부호에 대해서 중순, 같은 순서로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렇게 생긴 형태는 항상 0 이상인데 왜 그래? 곱셈 공식에서 이거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a-b의 완전제곱 플러스 b-c의 완전제곱 플러스 c-a의 완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0 이상, 0 이상, 0 이상, 또 결론적으로 0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이제 0이 되려면 이게 이제 등호 0을 만족하려면 요게 0이어야 되고 이게 0이어야 되고 이게 0이어야 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AB가 같고 이 두 번째는 BC가 같고 세 번째는 CA까지 같아주면 즉 한 번에 ABC가 다 같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 등호가 포함된 절대부등식에서 자,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성립되는 이 조건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증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AB가 실수일 때 두 개를 빼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은 앞에 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실수의 제곱의 합 역시 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해서 제곱하나 안하고 제곱하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수를 곱해갖고 절대값 하나 아니면은 하나씩 절대값 하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참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만약에 이제 양수일 때 얘네들은 제곱해서 이제 서로를 비교할 수가 있고 제곱하기 전후가 배소관계의 방향이 똑같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로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A랑 B가 동시에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A가 이게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 A랑 같은 말이죠. 근데 A가 양수면은 여기 어때? 여기다가 음수 붙이면 이렇게 큰 거 맞죠? 그치? 자, 두 번째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거 맞죠? 이것도 같은 거 맞죠?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되니? 절대값 친 쪽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음수일 경우에는 어때? 이 두 개가 이것도 음수 절대값 같으니까 같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양수 0 음수일 때 항상 이 조건이 만족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족하는 그냥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는 항상 절대값 친 거보단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친 거에 음수를 친 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보면은 A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 자, 요걸 증명하는 건데 보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 놓고 마이너스 2B 놓고 완전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건 0 이상 이렇게 되면 되고 자, 등호는 언제? A-2B가 0일 때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A와 2B가 같을 때 등호를 성립한다. 여기까지 써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다.